이번 영상은 제 의견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풀박차 운전자분께 댓글을 보고 판단하시도록. 본인은 많이 억울한데요. 억울한데 과연 제가 100% 잘못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댓글이요. 가끔 보면 댓글이 좀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서요. 댓글을 다는 못 보고 쭉쭉쭉 보면서 댓글이 좀 왜 이렇게들 생각하시지?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올린 건데요. 요거요. 2145회. 트럭에 깜짝 놀랐는데 앞유리가 깨진 사연. 여기요.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오랜 시간 운전하시고 또 옆에 동승자 함께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운전할 때는 이렇게 가고요. 네, 그리고 옆에 조석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보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가끔다 좀 힘들면 기지개도 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조석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앞을 잡게 되는데요. 안전벨트 매고 있더라도 안전벨트 매고 있어도 상체 이렇게 쏠립니다. 몸이 나가지 않지만 상체는 쏠리고 그럼 손으로 탁 뭔가를 잡게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면 우위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요거 뭘까요? 요거.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오디오는 없군요. 근데 트럭이 네, 저기서 트럭이 하나 둘 바로 들어오니까 이때 급제동하면서 이 유리 깨진 거예요. 유리요. 예, 유리가 왜 깨졌을까요? 다시 그 부분만 깜빡이 둘 네, 이런 사고. 저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제가 이게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순간적이라 자세하진 않지만 여자친구 양손을 뒤로 젖히고 있던 거라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팍 잡으면서 반동으로 왼손이 앞으로 툭 나가면서 룸미러를 가격하면서요. 룸미러가 일체형이래요. 룸미러를 가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룸미러가 유리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앞유리에 충격의 금이 갔어요. 그리고 왼손 손목 통증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든지 오른쪽 어깨도 아프대요. 운전자인 저는 오른손목 통증이 있고, 왜냐면 핸들 꽉 잡다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유리 깨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지개. 근데 갑자기 손이 저절로 가갖고. 근데 댓글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댓글이 대부분이 안전벨트 안 맸구만, 안전벨트 안 맸구만. 그런 거들이에요. 안전벨트 하는 여자친구 가해자입니다. 네. 또, 안전벨트 안 했다는 자진 납세하는 꼴이네요. 안전벨트 하는 거 같이 상계해야지. 안전벨트 했으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안전벨트요. 안전벨트를 매면은요, 안전벨트가 날 여기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매더라 탁 할 때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손을 묶어주지 않죠. 여기서 턱! 자동적으로 앞으로 갑니다. 만약에 사고 났으면 에어백이 터지겠지만은 사고 나지 않고 급제동하면 몸이 앞으로 툭 쏠리죠. 그 여기는 잡아주고요. 상체를 잡아주면 얼굴은 이걸 앞으로 제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손 앞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앞좌석에 앉아갖고 룸미러, 운전석하고 룸미러까지 거리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50cm일까요? 한 20-30cm밖에 안 됩니다. 손이 이렇게 바로 앞에. 여러분들 차에 타보세요. 안전벨트 안 맸다는 얘기가,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면 팔도 묶어집니까?
안전벨트 매고 있어도요.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안전벨트 매고 있었는데 좀 키가 크면요. 이게 팍 찢겨지면서요. 몸이 이렇게 되면서요. 어떤 분은 핸들에 이 치아가 다 나간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안전벨트 안 매셨는데 맸어요. 맸는데도 팍 하면서 얼굴이 바짝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서 좀 상체가 긴 분들은 핸들에 붙여갖고 얼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은 몸이 앞으로 갖고 유리창에 부딪혀요. 그래서 다들 안전벨트. 아예 안전벨트 매고 이렇게 해보세요. 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지개 펴보세요. 그럼 손이 팍 되죠. 당연히 여기서 딱 여기에 그럼 여기 있습니다. 룸미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다시는 분들이 본인의 입장에 생각하시는구나. 운전하면은 그런 일이 없죠. 핸들 잡고 있으니까. 근데 조수석에서 전부 다 조수석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요? 군대 군용 차량은 여기 손잡이 잡도록 돼 있어요. 앞좌석에서. 예, 그 흔들흔들 하니까. 근데 일반 승용차에서 손잡이 잡는 분 계신가요? 택시가 막 과속하면 무서워서 잡죠. 옆에 손잡이 잡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승용차는 시속 한 110 정도로 가는데 거기서 한 80으로 가던 트럭이 쑥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서 급제동하죠. 그럼 손이 이렇게 막 되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요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댓글이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불박차에게 잘못이 불박차 100%인지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깜빡 켜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1차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깜빡 켜고. 네,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자, 보세요. 이쪽 깜빡이는 요 불박차에 깜빡깜빡하는 게 비춰지는 거죠. 이쪽에, 여기요. 저 차가 왜 저랬을까요? 앞차가 쭉 가요. 앞차에 브레이크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자, 저 보세요. 앞에 차는 저거 갑니다. 쭉. 이 차가 왜 브레이크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죠. 그래서 깜빡 켜고 천천히 들어가는데, 왜 브레이크 잡아서 왔을까요, 여기서요?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브레이크 깜빡깜빡 하면서 가는데, 이럴 때 앞차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이 차는 100대 0 주장한답니다. 물론 불박차가 앞차가 좀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죠. 당연히 가겠지 생각하는 뒷차 잘못이에요. 변경할 때도 앞차가 쭉 들어간 다음에 앞차를 보면서 간격을 생각하면서 갔어야 돼요. 뒷차가 잘못했어요.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뒷차에 100%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심심해서 한 50m 갈 때마다 한 번씩 브레이크 잘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브레이크 발이 가. 근데 브레이크의 발이 가는 거는요. 속도가 좀 빠를 때 좀 낮추려고. 그런 경우는 가지만 지금은 멈추잖아요. 상대가 멈췄죠? 그 부분 다시 보시죠. 네. 속도 거의 멈추다시피. 바퀴를 서서히 부르는데 거의 멈추다시피 속도 뚝 떨어져요. 이 앞차랑 간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사고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앞차는 쭉 가고요. 앞차도 브레이크 잡았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앞차가 브레이크 잡나요? 이 앞차가? 저 차 쭉 가고요. 왜 브레이크 잡았을까요? 왜? 그리고 앞차는요. 앞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2차로로 변경하던 적이, 포켓차로가 있나요? 포켓차로가? 왜 2차로죠? 1차로 아닌가요? 버스 중앙전용차로까지 생각해서. 하여튼, 버스 빼고서요. 2차로에서 1차로 들어가는 거죠. 2차로에서 1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차가 멈추는 바람에, 거의 멈추는 거예요. 거의 멈추는 바람에. 그래서 사고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과실 인정하나요? 범퍼 다 갈아야 하는 거 아시죠? 제 차에 3명 타고 있어. 출근해서 빨리 가야 해서요. 다음날 90만 원의 합의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불박 확인 후 본인이
상대방 거기서 왜 멈췄나요? 상대방 과실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그럼 대인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승자 4명, 그러니까 운전자와 3명 타고 있었나 보죠? 4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우리랑 상대랑 보험사가 동일하다. 상대는 백대영이라고 그런다.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차가 쭉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고 쓸 이유가 없는데 왜 멈췄냐. 그쪽도 잘못이 있다.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차에게도 30분 잘못이 있다. 사고 당시 다친 곳이 없고 경미한 사고로 대불 접수만 해도 된다고 했으나 그 다음날 90만에 합의자는 시사를 했더니 바로 대인 접수 다 했다. 실무대촉 다친 거 없다. 처음에 상대가 견적서 없이 수리비 70만 원, 렌트비 20만 원, 합의금 90만 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영상에 나타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 여부가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측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 보험 처리, 신고 여부 등. 참고로 본인은 초보 운전, 여성 운전자입니다. 늘 매력적인 목소리와 열정적인 몸짓,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정적인 몸짓이 있습니까? 마음이 따뜻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따뜻하려 노력합니다. 왕초보 입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고라 멘붕 상태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감당하겠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댓글이 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 100대 0이다 아니다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100대 0이냐 10대 30이냐 어차피 내 잘못이 더 커요. 나는 어차피 보험료 할증돼요. 그리고 보험료 기한 할증되는 거 내 차 자차 처리하세요. 내 차도 망가졌으면. 어차피 같은 보험사랑 같이 할증되는 거니까. 대인 4명 했으면은 그럼 20, 내 30% 할증됩니다. 기본으로 됩니다.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 해서 뭐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 차도 안 고쳐도 되면 고치지 마시고요. 내 차를 고쳐야 되는 사고이면 같이 고치세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견적서 없이 수리비 70만 원, 렌터카 비용 20만 원, 합의금 90만 원 요구했다. 이것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합의하자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험사에다가 요청한 건가요? 아마 보험사에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90만 원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좀 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검토해도 답은 안 나오겠지만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궁금해하는 거 나중에 우리 PD가 자막으로 올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의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대신 표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도를 그려주셨는데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상대가 쑥 지나가다가 이건 이제 약도가 주관적일 수도 있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다가 여기서 멈췄다. 여기서. 네. 어떻습니까? 100대 0이 동의하시나요? 앞차로 왜 멈췄을까요? 이래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차로 변경할 때 앞차가 이렇게 쓰는 수가 있어요. 앞차가 일부러 왜 무리하게 들어와? 그러면서 항의 쪽으로 브레이크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앞에 누가 갑자기 무단횡 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변경할 때도 앞차랑 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차가 지나간 다음에 여유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불박차 잘못됐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불박차의 100%냐, 아니면 본인 말대로 본인이 70이냐, 아니면 본인 80이냐, 앞차에게도 20, 30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차에게 빵이냐, 10이냐, 20이냐, 30이냐. 뭐, 그 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